요즘 콘텐츠 만드는 세상 정말 정신없죠? 뭔가 근본부터 확 바뀌고 있다는 느낌 다들 받으실 텐데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다양한 매체와의 협업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시대.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협업은 뭐랄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필수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우리가 알던 콘텐츠 제작의 룰, 이제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의 새로운 규칙. 이제 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 스크롤을 딱 멈추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게 됐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크리에이터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정말 잘 쓴 글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현실 말이죠. 예전에는 뭐랄까, 신문 받아보듯이 그냥 주는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여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글만 있는 컨텐츠랑 영상이나 이미지가 섞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참여도 차이가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5초거든요. 5초. 이 안에 이거 뭐지? 하고 호기심을 끌지 못하면 그냥 휙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찰나의 승부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은 혼자 글 쓰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팀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글, 이미지, 영상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딱딱 맞춰서 움직여야 해요. 크리에이터는 이걸 전부 지휘하는 뭐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의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크리에이터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곳, 바로 그 시각 미디어 분야에서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스토리보드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영화 감독이 촬영 전에 장면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리면서 계획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글을 쓰기 전에 자, 이 부분에선 이런 이미지를 넣고 여기선 이런 짧은 영상을 보여주자. 이렇게 미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독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작전 계획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관점의 전환이 생겨요. 이제 글 하나가 그냥 글이 아니라 제품이 되는 거고요. 크리에이터는 작가가 아니라 제품 관리자, 즉 PM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 관리자는 기획부터 디자인, 출시까지 제품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잖아요. 컨텐츠도 똑같이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방법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잘 짜인 이야기가 사실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시죠. 스토리보드를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기 위해 쓴다면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강력한 기술이 만약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쓰인다면요. 이건 정말 컨텐츠라는 것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한 가족의 슬픔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악의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이 영상을 재편집한 겁니다. 원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 같은 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요. 가장 슬프고 가장 감정적인 부분만 딱 잘라낸 거죠. 아시겠지만 맥락이 사라진 감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위협적이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에 잠겨있던 가족의 모습이 순식간에 광신도 집단의 귀괴한 이야기로 완전히 둔갑해버린 겁니다. 의미, 분위기, 모든 게 180도 바뀌어버렸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처음부터 이 가족을 이상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인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진실이 너무나도 쉽게 강력한 가짜뉴스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스토리보드라는 이 도구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든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문제인 걸까요? 결국 도구는 죄가 없다는 거죠. 여기 비교를 보면 명확해져요. 한쪽은 조작이 목표고 다른 쪽은 명확한 전달이 목표죠.
한쪽은 사실을 이야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다른 쪽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쌓아 올립니다. 결국 같은 도구인데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도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한 스토리보드로 무장하고 거짓을 퍼뜨린다면 진실을 전하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네, 이제는 진실이 가짜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매력적이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올바르게만 쓴다면 스토리보드는 왜곡의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의 본질을 보호하는 든든한 청사진이 될 수 있어요. 건축가가 청사진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처럼 잘 만든 스토리보드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그 핵심을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현대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진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요. 여기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당근 비유인데요. 1단계, 먼저 당근이 있어야죠. 이건 몸에 좋은 거, 즉 진실, 핵심 메시지를 말합니다. 근데 2단계, 문제는 아이들이 이 생당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가 필요합니다. 당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거나 예쁜 모양으로 깎아주는 포장이요. 마지막 4단계,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당근을 먹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먹고 싶게, 맛있게 만들어야 전달된다는 겁니다.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컨텐츠는 제품입니다. 둘째, 그래서 디자인과 포장이 정말 중요해졌죠. 셋째, 스토리보드는 양날의 검과 같은 강력한 도구고요. 넷째,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거짓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본질, 즉 진실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걸 기억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진실조차도 살아남기 위해 다른 모든 컨텐츠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면 진실이 승리하도록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